안녕하세요. 시간에 투자하고 시세를 얻는 타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끄다웅스티아 인더스트리얼, 티커네임 KDSI입니다. 이 회사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업 부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독특한 기업입니다. 끄다웅스티아 인더스트리얼은 인도네시아의 종이박스 그리고 에나멜 가정용품 제조업자입니다. 설립 시기는 1973년 1월이고 설립 이후 원래의 주요 사업은 에나멜 제품뿐이었습니다. 에나멜을 입힌 냄비 그리고 주전자, 그릇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후에 종이박스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나중에 추가된 종이박스 사업이 에나멜 사업 부문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이고요. 현재는 절대적인 수익뿐 아니라 순이익률에서도 박스 부문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 구성으로는 키타 수프루 우타마사에서 78.4%, 개인 주주인 하이안토가 5.5%, 기타 개인 주주가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키타 수프루 우타마라는 회사가 78.4%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업 간의 지배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KDSI의 지배구조는 개인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키타 수프루 우타마가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 회사이고 이 회사의 지분은 특정 기업이 아닌 개인들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타 수프루 우타마의 주요 주주들은 반방 수잔토, 흐루 위비스노, 하리안토 위비스노, 알리 수지아르토 위비스노 이렇게 4명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회사의 임원이거나 직간접적으로 회사와 연결된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기타 개인 주주로 분류되었던 프르마디 알 수아르토라는 사람도 임원에 해당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KDSI의 자회사는 1979년에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말로 했을 때 골판지 박스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에그트레이 박스라고 하는 종이로 된 계란판도 부가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KDSI의 상장 관련 정보 보시겠습니다. 상장 일자는 1996년 7월이고 시가총액은 4,500억 루피아 규모입니다. 주가는 최근 2018년 상반기에 상승해서 1000루피아대로 올라가면서 종합지수와 산업지수 비교했을 때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2000년 3500루피아에 도달했던 것이 최고점인데요. 그 후에는 60루피아부터 높게는 700루피아 수준에서 장기간 머무른 바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이와 같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4분기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에도 비슷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1000루피아 안팎에서 등락을 지속하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년 두 달여 만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3,500루피아에 도달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1000루피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4분기 나머지 분기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전 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주가를 보이게 된 것이죠. 주가의 변동폭이 커 보이는 것은 분기별 실적이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절성이 있는 산업군은 아니지만 산업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같은 생산 능력을 가졌음에도 매 분기 실적이 다르고 투자 측면에서도 타 산업군에 비해서 일정한 매출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몇 년간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군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어느 정도 상승했음에도 PER이나 PBR과 같은 지표를 보았을 때 아직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괜찮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의 KDSI 재무상태입니다. 간략히 보기에도 자산, 자본 모두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죠. 일반적인 항목들은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다만 추세를 보았을 때 2013년, 2014년과 비교해서 유동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준이지만 재무상의 추세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뿐 아니라 단연간의 변화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행인 점은 단기 부채와 비교했을 때 장기 부채는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장기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번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3분기에는 자산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자본이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KDSI의 매출과 연간 이익입니다. 좌측의 매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까지의 매출과 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2017년과 비교해서 각각 5%, 4%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다만 이해한 점이 있다면 2015년의 연간 이익이죠.
분명히 2015년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연간 이익은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특정 항목에서의 큰 지출 요인이 발견되기보다는 원가, 운영비용, 운영 외 기타 비용에서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해 업황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지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총 매출은 평균적으로 종이박스가 91%, 에나멜 제품이 8%, 그리고 기타 제품이 1%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메인 산업을 판단할 때는 박스 산업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KDSI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의 확대와 전자 상거래 등 포장 수요의 증가는 박스 수요가 더 커짐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 관련 산업은 기계 설비와 같은 자본 집약적 장치가 많이 필요한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KDSI는 해당 박스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충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스와 에나멜 제품 모두 내수에 집중되어 있고 두 부문 모두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메인 사업이었던 에나멜 가정용 부문은 비교적 규모가 작을 뿐더러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익 창출에 기여하기가 힘들다는 점 KDSI의 유의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DSI 끄다옹 스티아 인더스트리얼을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기업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영상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본 기업의 상세 정보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 타임트레이더의 인도네시아 주식 부동산 투자 정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